그러면 눈밑 필러는 진짜 할만한 거냐?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할만하고, 근데 저는 이제 잘 쓰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걸 대신해서 이제 지방 이식을 많이 쓰고 있고, 눈밑 필러를 할 때 조금 안 좋은 점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얕게 넣기가 좀 힘들어요. 얕게 넣으면 표시가 잘 나요. 근데 그럼 왜 얕게 넣냐?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 필러 제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 눈밑 필러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눈밑 필러 자체가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방법이고, 그런데 필러를 맞고 나서 오히려 모양이 조금 안 좋거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눈밑 필러를 제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 필러를 제거하는 경우에 생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눈밑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눈밑에 필러를 맞은 후에 이 필러를 녹이게 되면 오히려 눈밑 주름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신데, 일단 눈밑 주름을 피기 위해서 필러를 맞을 때는 이렇게 눈 밑 자체에다 필러를 넣겠죠. 필러가 볼륨을 어느 정도 만드니까 눈밑이 좀 팽창이 되면서 이 주름이 좀 펴지는 이제 그런 원리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피부가 늘어나긴 하되 팽팽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늘어난 상태를 한 몇 달씩 계속 지속을 하게 되면 이 피부는 팽팽한 상태를 좀 없애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돼요. 조직이 점점 생기면서 조금 여유가 다시 생기게 되는, 이게 이제 피부의 특징인데, 근데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 필러를 녹이게 됐다. 갑자기 볼륨이 훅 꺼지니까, 이렇게 팽창돼서 볼륨이 있던 곳에서 볼륨이 빠지니까 주름이 조금 더 생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필러의 모양이 괜찮으면 굳이 뭐 녹일 필요는 없겠죠. 필러를 잘 넣었으면. 그리고 그 모양이 뭐 특별히 불만이 없다 이러면 괜찮은데, 어떤 그 모양 자체가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필러를 넣은 느낌이 든다든지 뭔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녹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주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러의 그럼 유지 기간을 설명을 할 때 최대 한 1년 정도 가고 그 전에 이제 흡수가 될 겁니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몇 년 뒤에 이렇게 보면 필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조금 줄어든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냥 줄어들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은 그 필러가 1년이 아니라 그 이후 몇 년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러를 놓을 때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1년 안에 흡수되는 필러로 나왔지만 그 이후까지도 유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맞으시라고. 뭐 좋은 모양으로 유지가 오래되면 사실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혹시라도 놨는데 좀 안 좋은 모양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뭐 내가 얼굴 뭐 살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처진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 얼굴 모양이 좀 바뀌는데 필러를 맞은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뭐 그 부분이 좀 예전과 달리 모양이 돋보이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러를 맞으실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이 있어서 필러를 제거하고 싶다, 이럴 때는 가장 첫 번째는, 그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대부분 쓰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이는 그 주사가 있어요. 히알루로니데이즈라는 효소가 아주 다양한 이름의 제품들로 많이 나와 있어요. 제품을 필러에 이렇게 주입을 하면 필러가 이렇게 녹아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건 이제 그 주사를 쓰는 거죠. 그걸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안 녹는 경우들이 있어요, 필러가. 그래서 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그 필러가 이제 몸속에 들어가면 필러 주변으로 이렇게 얇은 그런 뭐 막 같은 게 생긴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러를 어떤 이물질 같은 걸로 이제 인식을 하고 주변에 이렇게 보호막 같은 게 생기게 되면 그 보호막이 이렇게 두툼해지면서 약간 일종의 흉살 같이 작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러가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필러가 이제 계속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써도 잘 흡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2번, 3번까지 막 녹이는 주사를 써본 분들도 있어요. 근데도 흡수가 다 안 돼요. 조금 되다 말고. 그런 수도 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제 직접적인 제거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제거라는 건 직접 수술적으로 필러 있는 부위를 열어서 필러를 직접 없애는 건데, 사실 이게 이렇게 변수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필러를 주입할 수 있는 층은 이제 근육보다 더 깊은 층, 근육과 눈밑 지방 그 경막 사이 층, 아니면 뼈랑 근육 사이 이런 부위에 주로 넣게 되고요. 근데 넣다 보면 필러를 넣을 때는 주입할 때 이렇게 가는 그런 뭐 주사 바늘 같은 걸 써서 넣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보면 이 근육 그 속에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미세한 양이라도 그러면서 근육 속에도 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육과 피부 사이에 아주 얕게 넣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틴들 현상이라 그래서 아주 이렇게 물이 찬 것처럼 푸르스름하게 잘 비쳐 보이고 물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죠. 눈밑에. 그래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녹이기가 좀 더 쉬워요. 이렇게 얕게 있을 때. 근데 이제 깊게 있는 경우인데 잘 녹지도 않고 그런 경우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할 때는 보통 하안검을 하거나 아니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과정에서 제거를 하는데 하안검으로 제거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죠. 하안검이 더 이렇게 절개선도 많고 치아가 훨씬 좋고 원하는 만큼 이렇게 조직들을 충분히 좀 더 이렇게 박리를 할 수도 있고 이래서 하안검이 좋은데 하안검 수술로 해서 이렇게 열어보면 그 자리에 이렇게 필러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있긴 한데 근육의 내부에 있는 거예요, 속에. 그런 경우들은 사실 다 제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육을 벌리고 헤쳐가면서 그 속에 있는 필러를 다 빼낸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필러가 한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필러는. 짜면 쭉쭉 나오고 뭐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조금 근육에 약간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짜서 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러를 제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100% 제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한 어떤 안 좋은 모양들은 상당히 좀 개선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안검을 하면서 필러를 제거를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 필러를 제거하면 눈밑 주름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남는 피부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남는 피부를 하안검 수술하면서 개선을 할 수 있죠. 근육도 당기고 남는 피부를 잘라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을 보통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눈밑 필러는 진짜 할 만한 거냐?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할만하고 근데 저는 이제 잘 쓰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걸 대신해서 지방 이식을 많이 쓰고 있고 눈밑 필러를 할 때 조금 안 좋은 점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얕게 넣기가 좀 힘들어요. 얕게 넣으면 표시가 잘 나요. 근데 그럼 왜 얕게 넣냐? 눈물 고랑선을 필 때 좀 이렇게 얕게도 넣어서 이렇게 피부를 부풀리듯이 펴야 여기가 효과가 좋거든요. 피부 바로 밑에 근육과 피부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줘야 이렇게 약간 그 주름이 잘 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필러를 쓸 때 조금 틴들 현상 같은 게 푸르스름하게도 잘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쓰고 근데 필러를 쓰시는 분들 중에 이제 거기는 굳이 거기까지 피진 않고 근육보다 더 깊게 해서 뼈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느낌으로 필러를 쓰면 그거는 이렇게 돋궈지면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완벽히 다 피기는 힘들지만 어차피 눈물고랑이 다 완벽하게 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필러를 사용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그 지방 이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수술이다 보니까 잘못해서 부작용을 만들 확률이 되게 높아요. 수술을 잘했을 때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뭐 맞는데 조금만 잘 못해도 너무 두드러지게 크게 이제 안 좋은 점이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 이식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눈 밑에 지방 이식은 조금 잘 해야 된다. 지방 이식도 눈 밑에 해서 불룩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필러가 왜 불룩할 때는 녹이는 주사가 있잖아요. 간편하게 해결되는 건데 지방 이식은 녹이는 주사가 딱히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트리암시놀론 같은 그런 뭐 흉터에 쓰는 주사를 써서 좀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다 줄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안검으로 이제 지방 이식한 걸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 단계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이식이 좋긴 한데 좀 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눈밑은 아주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이걸 다 피려고 하다 보면 이제 과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밑 필러 제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